아시아는 정말 멋진 곳이라고 들었는데 독일에서 온 8명의 대학생은 한국에 도착한 순간 충격적인 사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한 것일까요? 한스, 클라우스, 마르쿠스, 토마스, 애나, 소피아, 에리카, 율리아. 이 8명은 대학교 4학년으로 같은 역사 동아리에 소속된 마음 맞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함께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박물관을 돌아다닐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동아리 방에서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얘들아, 우리 졸업여행 가지 않을래? 이대로 흩어지는 건 너무 아쉬워. 마지막으로 다 함께 대모험을 떠나자. 어디 좋은 곳 없을까? 그의 제안에 모두가 눈을 반짝이며 동의했고 목적지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각지나 미국 등 다양한 후보지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클라우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시아에 다녀온 친구가 아시아는 정말 좋아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 특히 중국과 한국을 추천하더라고. 아시아라는 선택지에 모두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대해 아는 것들을 차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부한 역사, 다양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경이로운 경제 발전, 아시아에는 매력이 가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문명의 유적부터 최첨단 기술까지 그야말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대륙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잠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버츠각, 엔라센, 고속철도 KTX의 애니메이션 문화,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나라로 인식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제의 중심은 금세 중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기술 강국으로서의 약진, 5,000년의 역사, 중국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자 안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대국에 기술도 최첨단이잖아.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초고층 빌딩 숲,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기부상 열차, 캐시리스 사회의 선두주자, 마치 미래의 나라 같아.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습니다. 만리장성, 병마용, 고궁박물원 같은 세계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역사 애호가인 그들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조용하지만 힘주어 제안했습니다. 먼저 중국에 갔다가 그 후에 한국에 가는 건 어떨까? 중국에서 경이로운 발전과 유구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 한국에서는 조화로운 문화를 보는 거지. 아시아의 두 강대국을 비교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거야. 이진 전원이 찬성했고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기대가 크게 부풀어 오르는 가운데 8명은 열심히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최신 기술에 대해 조사하며 경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초고층 빌딩 사진을 보며 그 규모의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드디어 출발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8명은 설렘과 기대로 가슴을 부풀리며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모였습니다. 커다란 배낭을 메고 흥분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한스가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자, 모두들, 드디어 중국이다. 분명 멋진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마침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그들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들이 밀려드는 혼돈의 광경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아수라장이었고 사람들은 서로 먼저 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지 않고 짐을 차지하려는 모습에 8명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혼잡할 줄은 몰랐는데 짐을 찾는 데만 1시간 이상이 걸렸고 지친 모습으로 공항을 나섰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자 그곳에서도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을 무시하고 끼어드는 사람들을 목격하며 그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가까스로 택시에 올라탔지만 운전기사는 그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려 하자 운전기사는 짜증 섞인 태도로 난폭 운전을 하며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예약했던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프런트와의 실랑이에 1시간 이상을 허비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의 태도는 차가웠고 마치 자신들이 잘못한 것 같은 대응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겨우 방에 들어가자 그곳은 사진에서 본 것과는 거리가 먼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얼룩이 있었고 욕실에서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8명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클라우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미래 도시인가? 뭔가 이상해. 이런 방은 상상도 못했어. 다음 날 의기소침했지만 관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나가보니 기대했던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가 아닌 잡다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로는 쓰레기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가래침을 뱉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해 마스크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 했지만
그곳에서도 밀고 당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은 젊은이들은 어르신이 와도 자리를 양보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만리장성.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파였습니다. 천천히 감상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관광객들의 모습에 그들은 진저리가 났습니다. 토마스는 낙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맞나? 왠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데. 점심을 위해 현지 인기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실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더러웠고 테이블에는 이전 손님의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문하려 해도 메뉴는 전부 중국어였고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도 차가운 태도로 무시당할 뿐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주문한 음식은 상상과 전혀 다른 것이 나왔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운맛에 고군분투했습니다. 물을 부탁해도 좀처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고궁박물원을 방문했지만 이곳에서도 엄청난 인파에 압도되었습니다. 전시물을 보려 해도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막혀 천천히 감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금지된 사진 촬영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 전시물을 만지는 사람들을 목격하며 그들은 문화재가 함부로 다루어지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소피아가 불안한 듯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갈 걸 그랬나 봐. 뱀. 호텔로 돌아온 8명은 지친 모습으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는 큰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벽이 얇은 탓인지 마치 바로 옆에 있는 듯한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프런트에 항의하려 해도 전화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접 프런트로 가자. 귀찮다는 태도로 다른 방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소음에 시달리며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기대했던 중국의 모습과의 괴리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하니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으로 몇 명은 지친 기색으로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한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마류, 솔직하게 말하자. 중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 이대로 예정대로 지내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했던 미래 도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그들이 마주한 것은 혼돈의 거리, 무질서한 사람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대기 오염이었습니다. 안나가 불안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지? 다음은 한국인데 한국도 비슷한 느낌일까? 아시아라는 곳이 결국 다 이런 건가?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서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비행기 표도 예약했고 호텔도 예약했잖아.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한번 보자. 마지못해 모두가 동의했고 예정대로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기대는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낫겠지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그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는 무사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에 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사람들, 조용한 공항 내부의 분위기, 중국에서의 혼란스러운 광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토마스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지? 모두가 제대로 줄을 서고 있어. 밀치거나 하지도 않잖아. 그리고 공항 내부는 놀랄 만큼 청결했고 바닥은 거울처럼 닦여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여러 언어로 알기 쉽게 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친절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도 신속하고 정중했으며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자신의 짐을 기다렸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자 그곳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긴 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순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나오자 몇 명은 숨을 삼켰습니다. 고층 빌딩과 녹지가 조화를 이룬 거리,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보도. 어디를 봐도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나무와 화단이 곳곳에 배치되어 도시이면서도 자연과의 조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맑은 공기,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대기오염 때문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자 거기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약한 그대로의 방이 준비되었고 직원의 응대도 매우 정중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작지만 기능적이고 쾌적한 공간에 모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특히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에는 모두가 놀라며 그 편리함에 푹 빠졌습니다. 소피아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같은 아시아인데 마치 다른 세상 같아. 뱀! 그들은 횟집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은 깨끗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주문할 때도 영어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고 점원도 간단한 영어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나온 초밥의 아름다운 모양과 섬세한 맛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신선한 생선의 맛, 완벽하게 지어진 밥, 그리고 장인의 솜씨가 빛나는 모습에 그들은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실감했습니다. 안나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 코밥의 아름다움, 마치 예술 작품 같아.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정말 훌륭하구나. 다음 날 그들은 서울 관광에 나섰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조계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경내, 정중하게 응대하는 사찰 직원들에게 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월드타워에 오르자 거기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숨을 삼켰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멀리까지 내다보이는 맑은 하늘, 중국에서 본 풍경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후 8명은 한국 체류 마지막 날 밤 호텔 방에 모였습니다. 바닥에 둘러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스가 캔 맥주를 손에 들고 감회에 젖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대단함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 아니야. 전 세계를 찾아봐도 이런 나라는 없을 것 같아. 중국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면 정말 다른 세상이야. 모두가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례로 한국에서의 놀라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가장 놀랐어. 예를 들어 전철이 1분만 늦어도 사과 방송이 나오다니. 중국에서는 시간표가 그냥 장식 같았는데 여기서는 초 단위로 정확하잖아. 믿을 수가 없어. 그들은 중국에서의 혼란스러웠던 교통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밀고 당기던 지하철, 신호 무시가 당연했던 도로, 그와 대조적인 한국의 모습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승객들, 규칙을 지키는 보행자와 차량들,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클라우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충격받았던 건 분실물이 거의 확실하게 돌아온다는 점이야. 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대부분 무사히 돌아온다니.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이건 전 세계를 찾아봐도 한국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치안의 우수함에 대해서도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경계심을 품고 다녔지만 한국에서는 밤에 혼자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성도 안심하고 밤길을 걸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결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중국의 지저분한 거리와 더러운 공중 화장실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거리 청결도는 경기적이었습니다. 길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은 광경, 어딜 가나 깨끗한 화장실, 심지어 비데가 설치된 최첨단 화장실의 존재에 모두가 감동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에도 감탄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분명 현대적인 건물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일상생활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바이드, 복잡한 기능을 가진 밥솥, 로보앰 그리고 세계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KTX. 모든 것이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서비스의 질 차이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의 냉담하고 무뚝뚝한 접객을 떠올리며 한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마음이 담긴 정중한 응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전달하려 애쓰는 모습. 이 수준의 정칭과 친절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음식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음식의 안전성에 불안을 느낄 때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조차 안심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식당의 음식 모형의 정교함에 놀라고 실제 음식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맛의 훌륭함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토마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 이 정도의 기술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점이야. 중국에서는 낡은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현대적인 빌딩만 가득했는데 한국에서는 최신 기술을 구사한 건물 바로 옆에 수백 년 된 사찰과 궁궐이 있어. 그 조화가 정말 멋져. 전 세계를 찾아봐도 이렇게 훌륭하게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나라는 없을 거야. 환경에 대한 배려도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기 오염이 심각해 항상 마스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도시의 공기가 맑고 녹지도 많으며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노력이 철저하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8명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크게 바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회 시스템, 사람들의 예의 바름, 그리고 전통과 혁신의 멋진 조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소피아가 조금 서운한 듯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중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끔찍해서 한국에도 기대하지 않았어.
그런데 와보니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했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내일 당장 돌아가야 한다니. 믿기지가 않아. 그 말에 모두가 강하게 동의하며 다음엔 언제, 어디로 갈까? 라며 벌써 다음 한국 여행 계획을 열심히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같은 아시아이면서도 너무나 큰 차이에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처음에 기대를 저버렸던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멋진 나라였습니다. 이 8명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치관을 크게 바꾸고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준 그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